방학이 끝난 9월을 극복하기 위해선 먼치킨 웹툰은 어떠신가요? 암살자로 버려진 주인공이 환생하여 복수하는 이야기. 환생한 암살자는 검술천재 소개하겠습니다. 로베르트 가문의 암살자 집단의 수장 라온. 그는 주인에게 세뇌가 풀린 것을 들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 데로스가 라온의 몸에 심어둔 벌레를 활용하여 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줬죠. 어떤 짓을 해도 라온이 죽는 것이 확정이었기에 그는 데로스에게 상처를 입힐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로스는 대륙 최강의 무인 중 한 명이었기에 작은 상처를 남기며 라온은 죽고 맙니다. 죽는 동시에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라온은 새로운 곳에서 환생하여 새 삶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 몰랐던 그는 가주가 오자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대륙 최강의 가문에서 환생한 것을 말이죠. 그에게 찾아온 가주는 전생과 같은 이름 라온을 그에게 지어주고서 떠났습니다. 한편 라온은 전생에서 있었던 기현 불의 고리를 활용하여 실력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륙의 유명한 치료사가 그를 살펴보더니 냉기의 저주를 가지고 있어 오래 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약을 먹고 불의 고리를 연마하며 자란 5살 라온, 우연히 얻은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며 빠른 성장을 보여줬죠. 그렇게 가문의 판별식 날이 다가왔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가조를 찾아가서 재능을 검증받게 되는데 과연 라온은 전생의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익숙하지만 재밌는 작품입니다. 전생의 복수와 빠른 성장, 그리고 기현 시스템 등 여러 소재를 재밌게 잘 섞어서 보여줬습니다. 또한 성장물 특유의 답답함을 없앴고 8클래스 마법사의 회귀 그림 작가님이라 좋았습니다. 극악의 난이도를 가진 게임에 빙의한 주인공의 이야기,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 소개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누구도 깨지 못했던 극악의 고전 게임을 세계 최초로 클리어한 고전 덕후, 시청자들과 함께 클리어 여운을 즐기고 있었는데 게임 운영자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내자 고전 덕후는 정신을 잃게 됩니다. 눈을 뜨자 게임 속 캐릭터 사망자 애쉬로 빙의한 고전 덕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얼타고 있었지만 병사들이 잔인하게 죽어가고 게임 주인공이 그를 구하는 걸 보자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게임 속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을. 곧바로 상황을 파악한 애쉬는 클리어하지 못하는 튜토리얼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타개할 방법을 알아내서 즉석 호위 부대를 불러냅니다. 애쉬는 그들에게 각자 주어진 역할과 정반대인 역할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숨겨진 버그 같은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억지로 밀고 나가며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설득한 끝에 의견을 받아들였고 튜토리얼을 깨기 위한 최선의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애쉬는 모든 걸 올인한 상태에서 만화 대포로 거미 여왕을 잡기 위해 기다리게 되는데 과연 게임에 빙의된 고전 덕후 애쉬는 불가능 난이도 게임의 히든 엔딩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재밌는 다크 판타지 작품입니다. 모든 걸 알고 있지만 한계 상황에 봉착되는 주인공, 그 사이에서 정신적 성장을 이루면서 보여주는 전체적인 상황이 뭔가 마음에 와닿아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뺏긴 주인공이 회개하여 처참히 복수하는 이야기, 아기 등교 소개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괴롭힘 당한 김현성, 그 끝은 졸업 직전 옥상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그는 일어날 기미가 안 보였고 할머니와 동생이 고생할 뿐이었죠. 10년이란 시간 동안 식물인간이었던 김현성은 어떻게든 복수할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질 리 없는 생각이라 죽고 싶었는데요. 눈을 떴을 땐 고등학교 1학년으로 회귀합니다. 곧바로 회귀 전 괴롭힘의 주동자를 본 김현성,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그의 행동과 성격을 알고 있던 김현성의 설계는 그대로 맞아떨어져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다른 무리가 온 상황과 수업 시간이 겹쳐 종료됐지만 쉬는 시간이 올 때까지 서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현성은 수업 시간이 끝나기 무섭게 무리가 오기 전에 같은 반 양아치를 피떡을 만들었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무리와 마주친 김현성은 생각해왔던 것을 그대로 실행하여 이겼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려던 때 전생에서 방관한 선생님이 나타나 김현성을 협박했지만 오히려 선생님의 비밀을 알고 있어 그가 협박하는데 과연 김현성은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화끈한 복수물 작품입니다. 학폭 복수물이라는 익숙한 소재를 바탕으로 유치하지 않은 이야기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또한 사이다 덩어리뿐이나 좋았으며 복수에 눈이 먼 주인공의 설정이 좋았습니다. 잠재력이 뛰어난 혼혈 주인공의 성장 이야기, 규격의 활동천재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세계와 통하는 검은 게이터스 블랙홀이 세상에 나타나면서 괴물 인베이더와 그에 맞서는 다양한 종족, 특수종들이 있었습니다. 사태가 일단락되고서 특수종들은 각자 다양한 형태로 숨어 살고 있었는데요. 유광희의 부모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뛰어난 감각과 상처가 재생되는 불멸족, 어머니는 강력한 육체 능력을 가진 변신족. 하지만 부부는 서로의 종족에 관해 몰랐고 아들인 광희기는 두 종족의 혼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나이대 두 번의 각성을 했고 각 종족의 장점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희기의 아버지가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권유했고 그로 인해 시골에 가서 과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가서 겪으니
과연은 사기 수준이었습니다. 불멸족으로서 살아남는 법을 알기 위한 것으로 칼투성이 땅에서 맨발로 뛰어다니기, 목 졸리는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버티기 등 악랄하게 그지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두 종족의 혼혈 광희기는 어떤 앞날을 맞이하게 될까요? 무난하게 보기 좋은 재밌는 작품입니다. 먼치킨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흥미롭고 답답함 없이 매끄럽게 잘 풀어내면서 어느 거 하나 빠지지 않아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빼앗은 스승에게 복수하는 제자의 이야기, 브레이커 이터널 포스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숨어 사는 무리민, 정부는 무리민과 교류하며 공생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스승에게 모든 걸 잃은 이시훈, 옥상에서 자살하려는 강아지를 만나게 됩니다. 과거 자신과 겹쳐 도와주려던 이시훈은 그를 구해주고서 괴롭힘 당할 때 다시 나타났죠. 강아지가 무공을 배우지 않았기에 조종하여 해결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어 강아지는 이시훈에게 강하게 만들어달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처참한 경험을 했기에 매몰차게 거절하고서 정부 사람과 만납니다. 한편 강아지는 교실에서 다시 괴롭힘 당하다 이시훈의 도움을 받게 돼서 그를 찾아갔죠. 하지만 그 움직임은 이시훈을 찾던 무리민의 눈에 띄어 다른 곳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학교 이사장 강세라가 발견하여 도와주려던 때 무리가 찾던 이시훈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힘을 보고 겁을 먹은 무리는 도망쳤는데요. 이시훈의 실력에 전부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도움을 받은 강아지는 이시훈과 계속 관계를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림과 얽히면 좋은 일이 없기에 거절합니다. 그렇게 숨어 지내던 이시훈은 무림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과연 이시훈은 스승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전작을 알아야 확실히 재밌는 작품입니다. 유입을 신경 쓰는 부분도 있지만 전작을 본 상태에서 보면 재미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1, 2부가 진입장벽이긴 해도 전부 재밌으니 시리즈 전부를 보고서 보는 걸 추천합니다. 최종 보스 딸을 구하기 위한 주인공의 회귀 이야기, 내 딸은 최종 보스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 균열이 나타나 괴물이 판치는 세상, 인간이지만 힘이 너무 강한 마녀 설아는 지구를 멸망시킬 최종 보스였습니다. 그런 딸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에 인류와 맞서 싸운 이서준은 죽고 맙니다. 아버지가 죽은 모습을 본 설아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 지구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여파에 휘말린 이서준은 고유 퀘스트를 얻게 되면서 과거로 회귀하게 됩니다. 모든 기억을 갖고 회귀했다는 걸 안 이서준, 헤어졌던 아내와 딸이 찾아온 시간대였습니다. 이서준은 전생에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기에 이번 생은 아내와 딸에게 잘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퀘스트 내용대로 설아의 불행을 막아야 했죠. 그렇게 아내와 딸을 집에 들인 이서준은 알고 있던 전생을 활용하여 아내에게 충고합니다. 길드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보라고. 한편 이서준은 설아를 데리고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설아의 귀여운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이서준은 전생을 떠올리며 더욱 잘해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기로 인한 나비 효과 때문에 그들 앞에 균열이 발생하는데 과연 이서준은 전생의 운명을 비틀 수 있을까요? 판타지와 딸바보를 잘 섞은 작품입니다. 딸바보 재미와 판타지 재미를 잘 섞어서 두 가지 재미를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흥미롭게 흘러가서 여러모로 매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빠.